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한 직원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선관위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됐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화 구축 업무를 하는 직원 A씨의 PC로 추정되는 화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뜻하는 NEC, 온라인 후보자 등록 같은 폴더가 보입니다. 해커들이 불법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이른바 다크웹에 떠돌던 사진으로 A씨의 PC를 공격한 해커가 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직원의 컴퓨터가 공격을 받은 건 지난해 10월 8일 무렵. 이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선관위 내부망 일부 주소와 이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유출됐습니다. 다크웹에 최소 한 달 넘게 해커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노출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직원도 선관위도 몰랐던 겁니다. 이후 KBS의 질의에 선관위는 해당 직원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가 지난해 10월 9일 낮 12시쯤 백신이 삭제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삭제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코드를 삭제했다고 해도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 번 유출되면 또 다른 해커들이 이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해서 재유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확보하거나 어떠한 특정 권한 같은 것들을 추가로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악성 코드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 같은 공공기관 해킹 공격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공공기관 PC가 3,000대가 넘고 상당수는 내부망 접속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황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BS는 다크웹 분석업체에 의뢰해 최근 3년 동안 해커의 공격을 받은 공공기관 PC를 찾아봤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돼 공공기관 내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PC는 무려 3,000대가 넘었습니다. 유출된 기관은 서울시 교육청 390여 대, 경상남도 교육청 260여 대, 인천시 교육청 180여 대로 교육기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청과 경찰청, 법원, 심지어 검찰 PC까지 확인됐습니다. 해커가 심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PC 사용자가 접속한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망 주소까지 노출돼 해커들이 내부망까지 접근할 수 있는 PC도 120대나 됐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같이 보낸다든지 이런 행위도 가능하고 내부망 침투해서 어떤 걸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국내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었었고요. 전문가들은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등을 PC에 설치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앞두고 일정 같은 보안 사항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일당에 유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고 직원이 외부 이메일을 사용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사이버 공격에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 직전 이뤄진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준비 과정에서 현재 일정과 메시지 등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안 규정상 대통령실 공식 이메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행정관급 직원이 개인 이메일을 함께 사용하다가 해킹당한 겁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해킹에 노출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정부 부처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메일은 외부에서 첨부 파일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순방 전에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원래 부처에 복귀했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외부와 자료를 공유할 상황이 적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지난해 우리 공공기관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하루 평균 160만 건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80%가 북한발 공격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킹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력한 사이버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은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며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공업의 가열층 도약을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했는데 비슷한 시기 국내 조선업체 4곳이 해킹당해 도면과 설계 자료 등이 빼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신속하게 바꾼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의 식량난 해결 지시 이후 국내 농수산기관 3곳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김 위원장이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하자 국내외 관련 기관의 엔진 자료를 북한 측이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의 개인적인 지시에 의존하고 있다. 국정 운영이. 해킹도 역시 그 일환이다.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지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1년 만에 36%가량 늘어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초부터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사이버 도발이 우려된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 해킹 인프라가 강화되는 동향이 포착된 만큼 금융, 에너지 기반 시설이나 대민 행정 서비스 등을 마비시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최근 6년간 4조 원을 훔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의 절반 수준이고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40%를 충당했다는 게 유엔의 분석입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차세대 타격 수단으로 꼽는 초대형 방사포,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암시하며 관련 시험에도 나섰습니다. 초대형 방사포탄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의 공중 폭발 모의 시험도 진행됐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이 이처럼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벌어들인 자금 덕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17차례 가상화폐를 가로챈 거로 의심되는데 그 규모가 약 1조 원이나 됩니다. 북한은 이렇게 최근 6년간 58건의 가상화폐 탈취로 약 4조 원을 벌어들인 거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이 전체 외화벌이의 절반을 차지했고 핵미사일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게 유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또 북한은 40여 개국의 10만여 명의 노동자 파견과 중국 등 최소 5개 국가에서의 식당 운영으로 2조 원대의 수입을 올린 거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김정은 일가는 고급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 사치품을 사들였는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의 효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우리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쓸 무기를 수출한다는 정황이 담겼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제재 위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